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가는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2일 현재 시각은 4시 21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CS윈드 코드번호 112610입니다. 자, CS윈드가 배당락 이후에 배당락 29일이죠. 29일 이후에 좀 시장이 좀 떨어지는 모습들 보였었습니다. 한 29일 이후에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일별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이 기관 투자자들이 배당락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쏟아냈어요. 금융 투자자들 입장에서. 물론 이제 금리에 대한 기조들도 있겠지만 오늘은 매수세를 좀 보였던 게 패드에서 연준에서 파월이 약간 부양책을 하고 있던 것들은 이제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대신에 1분기까지 우리가 부양책을 끝낼 거야. 근데 금리 인상은 2분기에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약간 이러면서 텐션을 좀 조절을 할게. 니네가 발작이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텐션을 좀 조절을 해줄게. 대신에 준비해라고 얘기를 했던 것들이, 우리가 좀 과하게 걱정을 했던 것보다 좀 덜 매파적이네. 그렇다고 너무 강경하진 않네. 약간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좀 반등이 좀 나온 상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하면은 성장주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경기가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 성장주이기도 해요. 성장주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풍력 같은 경우에서는 성장주이기도 하죠. 실적을 계속 꾸준히 증가를 시켜야 되는 성장을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약간 금리를 인상을 시킨다. 그러면은 이자 비용들이 증가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시장에 돈이 도는 게 좀 은행에서 흡수를 시켜요. 흡수를 해요. 돈을 좀 걷어들여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은행들이 큰 손들이 시장에 돈을 막 풀어버리면 정부에서 돈을 막 풀어버리면 패드에서 달러를 막 풀어버리면 이걸 헬리콥터 머니라고 했잖아요. 위에서 하늘에서 막 돈을 막 뿌려버려. 그럼 그 주섬주섬 주워다가 돈을 막 쓰잖아요.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야 니네 그거 다 썼으니까 쓴 거 이제 이자 비용 내나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막 빨아당겨 버립니다. 빨아당겨 버리면 시장에 있던 돈을 그거 주워간 사람들은 이제 다 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줘야 돼요. 줘야 되면 경기가 돌질 않아요. 근데 이자가 10%다 그러면 누가 대출을 빌리겠습니까? 물론 이제 좀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잖아요. 자금을 조달을 하기 위해서 증시의 상장을 좀 시키고 유상증자도 하고 뭐 채권도 발행을 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유동성을 좀 이용을 하지만 유동화라고 하죠. 그런 거를 유동화를 이용을 하지만 금리가 인상이 되는 것들을 하면은 경기의 성장성이 좀 꺾일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은 같이 따라와줘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성장주의 쥐약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은 이론적인 얘기들입니다. 이론적인 얘기들이에요. 사실 지금까지 금리를 인상한 적이 없었을까요? 코로나 이전에는 미국이 계속 금리 인상시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금리 역전 현상도 발생을 하고 국내랑 미국이랑 금리 역전돼 가지고 외국인 자금 빠져나가니 많이 근데 우리는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데는 제약이 있을 겁니다. 막 그렇게 그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었죠. 어, 미국이랑 뭐 중국이랑 무역 전쟁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데 한국은 그래도 그거 덕분에 수출이 잘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주고 있었고 반도체도 그런 얘기들도 있었고 약간 그런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우리나라가 금리를 안 올렸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계속 따라가긴 했었지만 미국이 금리를 계속 올렸을 이전에는 사실 지금보다 증시 상황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 같은 경우에서도 증시 상황이 뭐 나쁘진 않았어요. 대신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이때죠 이때. 이때 코로나 생기고 나서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갔다. 이거는 유동화 장세, 유동성에 대한 힘이죠. 근데 이전 같은 경우에서도 뭐 딱히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가고 금리 역전 현상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해서 크게 뭐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이때쯤에도 삼성전자가 최고가를 달성을 했을 때 당시였거든요.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거에 너무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에 금리 인상을 할 때쯤에 하기 전에는 무서워 불확실성이 강하다 보니까 좀 덜덜 떨고
근데 막상 하고 나면 어, 별로 안 아프네. 야,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한 대 맞고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안 아픈 거야. 지금 그러기 일단은 때린다 맞기 전에가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사람도 원래 한 대 맞기 전에 맞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대 맞기 전이 가장 무서운 거거든. 근데 막상 또 맞고 나면은 생각보다 안 아프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프면은 아이고 나 죽네 하겠지만 어, 약간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서는 좀 경기 민감주, 성장주들은 좀 쥐약이더라. 근데 막상 금리 인상을 하고 나면은 뭐 별 영향이 없더라.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이건 시장성에 대한 내용들이고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일단 오늘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매수하는 모습들 보여주긴 했는데 CS 윈드 같은 경우에서는 베스타스사하고 4분기로 3분기에 원래 실적을 좀 반영을 시켰어야 됐는데 3분기 실적을 반영을 시켰어야 됐는데 4분기로 좀 미뤄졌어. 이 포르투갈 쪽에 그 기업에 인수를 했던 것들, 케파랑 그런 것들도 조금 연기가 됐는데 3분기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던 이유들도 보니까 코로나 확장이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좀 멈췄더라. 근데 3분기에 조금 공장 가동이 멈췄던 것들은 공장 가동률 상향으로 이제 큰 영향이 없게끔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들은 좀 있고 그 실적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살짝 이 3분기에 대비해서 4분기가 내년 1분기보다 조금 매출이 더 나온 게 이연이 된 매출이 반영을 하는 것들. 그럼 결국 평균치는 똑같아요. 이거 다 반영을 하면. 평균치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성 그런 것들 약간 높게 이 기저효과라고 하죠. 기저효과. 전 분기가 좀 낮게 나왔으니 낮게 나왔다가 이 4분기에 좀 높아지는 실적들을 발표를 하면은 이 낮은 거 대비해서 증가세를 보여주는 것들이 좀 약간 착시 효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저 효과라고 하는데 기저 효과들 때문에 4분기에 대한 실적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좀 보여줄 수도 있다.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그런 것들이 기대를 하는 거다. 더군다나 오늘 좀 매출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나와주긴 했죠. 무슨 얘기냐? 141억 원. 근데 이게 매출액 대비 1.5%라고 하고 베스타스의 AS다. 약간 매출액 대비해서 이 계약건 자체가 비중이 높진 않습니다. 금액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수주가 쌓이면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쌓이면 쌓일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성 대비해가지고 CS 윈드가 긍정적인 모습들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감들도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켜 놓은 상태니까 그렇게 뭐 추가적인 하락을 보여줄 거다. 그런 것들로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들 지지구간도 형성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의 지지구간 형성을 계속 하면서 4분기 실적 발표도 좀 기다려 보시고 개선되는 모습들도 보여줄지 같이 체크를 좀 해보시면 되는 상황들이 되겠죠. 오늘 반등은 시장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다. 외국인이나 기관이랑 최근에 하락한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면서 다 상승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옥석 가리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목들이 대부분 올라가 버리니까 상승세를 좀 이어갈 종목들을 찾기는 어렵진 않은 상황들이죠. 자, 상승세가 다 보여주니까 이 중에서 몇 종목들 다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이니까 다 똑같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들이면 시장이 계속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다 같이 올라가는 거니까 다 같이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CS 윈드가 올라가 줄 것이냐 그러면은 여기 뚫고 올라갈 것이냐 65,000원을 뚫어줄 것이냐 시장이 받쳐줄 것이냐 안 받쳐줄 것이냐 안 받쳐주면은 안 받쳐주는데도 올라가 줄 것이냐 그거는 이제 실적에 달렸다는 거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하는 것들은 4분기에 대한 기저 효과, 3분기에 대한 기저 효과가 4분기 실적 발표한 것들, 뭐 서프라이즈 그거를 좀 이어간다라는 그런 관심도가 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관심도가 좀 높아지는 것들 그런 것들 좀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무료방 정보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방이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게 유료가 없기 때문에 무료방이라고 하기도 좀 그랬고 명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유방, 정보방 제가 운영하는 방이 하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제 채널
메인에 가시면 제 채널 이제 밑에 클릭 한번 하셔가지고 들어와 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나오니까요. 채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종목들도 추천을 드리고 의견들도 드리니까 좀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영상보다. 자, 참고로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공시가 나온 것들은 매출액 대비 그렇게 크진 않다. 근데 이게 티끌모아 태산. 자, 그런 것들. 4분기에 대한 실적도 기대감들도 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가지고 지켜보자. 이런 의견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개인적인 의견들이기 때문에 브리핑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종목 추천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들을 말씀을 브리핑을 드리는 것들이죠. 제 생각들을.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